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기류가 또 심상치 않습니다. 국민의힘 전국안정화 TF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관련해서 2월 퇴진 후 4월 대선,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두 가지 안을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어느 경우든 이재명의 입에 대권을 던져주는 그런 꼴이 되는 그런 안들입니다. 벌써부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4월 대선이건 5월 대선이건 두 가지 모두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결론이 내려지기 이전입니다. 이재명의 출마를 기정사실화 시켜주는 그런 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재명과 붙어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일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높게 나오는 한동훈 대표 역시 지금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이재명에게 3분의 1 토막입니다. 3분의 1밖에 지금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5월 대선을 얘기하겠다는 것은 정권을 이재명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들이 미쳤나? 왜 이럴까요? 그때쯤 한동훈 대표를 내밀면 이재명에게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구를 내밀어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길 수 있으면 금상첨화죠. 그렇지만 막연한 기대에 섞인 추측으로 뻘짓입니다. 뻘짓. 그런 모험을 하는 것은 뻘짓입니다. 불과 너댓 달 사이에 이재명만한 주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후보로 정해지는 순간 50%를 넘나드는 고공행진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점에 맞춰서 대선을 하자고요? 저는 이 TF안을 보는 순간에 이게 제정신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도 기가 차서 TF 위원 명단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견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위원장인 삼선 이양수는 강원도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재선의 정희용은 경북 고령 성주 칠곡, 정희용 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제 과 후배이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초선의 서지영은 부산 동래, 또 박수민은 강남 9월, 그리고 비례대표 김소희 의원입니다. 하나같이 텃밭 출신들입니다. 정권을 빼앗겨도 다음의 자기 배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러니 이런 발상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누구나 이재명이 선거법 재판, 최종 심판, 대법원 심판이 내려진 이후에 대선을 치를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재명의 선거법 심판 이후 대선을 쌍수로 놓고 판단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를 단 한 번도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절대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려를 표시하기는 했지만 비난이나 비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TF를 한 대표가 받아들인다면 저는 어딘가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제가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4월, 5월 대선이면 이재명은 그대로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가도 대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거법과 위정교사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요? 과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조국이를 보십시오. 조국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놈이 정당을 창당해서 무려 12석을 챙겨가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입니다. 탄력받은 이재명, 선거법과 위정교사 혐의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는다고 대선에서 과연 표가 뚝뚝 떨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영향력은 있겠죠.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대장동 특혜 의혹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재명 주변에서 여러 사람이 죽어나갔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선에는 물론 영향을 끼쳐서 그 정도 표 차이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은 계속 승승장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이대로 4, 5월 대선을 치를 경우 이재명에게는 결국 면죄부를 주게 되는 그런 결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은 시간 싸움입니다. TF의 안을 수용할 것이라면 차라리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부하고 정면 대결로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TF안이 최종적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국민의힘 의총은 아마 뒤집어질 것입니다. 친한계도 상당수 돌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좀 전에 친한계의 한 의원과 통화해보니까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TF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당 일각에서 정면 대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표결 불참으로 버틸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차피 탄핵 찬성으로 기울어진 안철수나 조경태, 김예지, 또 누가 있습니까? 김상욱, 그리고 이번에 또 집 앞에 테러를 당해서 마음이 많이 심약해져 있을 건데 김재섭, 뭐 이런 몇몇 사람들은 찬성하게 돼 있겠죠. 찬성할 사람들은 어차피 언제 해도 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만 잘 단속하면 7명 안에 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이탈하는 것이 아니고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결에 참석해서 부결시키면 민주당의 매주 탄핵안 상정도 명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설령 막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TF의 안보다는 정면 대결안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만약에 탄핵안을 막지 못하면 한동훈 지도부는 물러나야 됩니다. 여당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막지 못한 지도부가 맡을 역할은 없을 것입니다.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미 탄핵을 막지 못하면 물러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이 물러나가게 되면 거의 자동적으로 한동훈 지도부는 와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친윤계 최고위원 3명이 빠져버리면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9명 중 5명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비대위 체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을 막을 수 있다면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에서 지금 경쟁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옥중 결재도 가능하니까요. 또 탄핵이 된다고 하더라도 탄핵안 가결을 헌재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6명 재판관 체제라면 1명만 반대해도 기각이 됩니다. 그런데 6명 재판관 체제로 대통령 탄핵안을 심의할 수 있을까요? 무리일 것입니다.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6명으로 대통령의 탄핵안을 심사한다는 것은 대표성에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3명을 더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임명할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 대행이 임명해야 됩니다. 대행이 임명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음 대행인데 최대행은 탄핵을 당할지 않을지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부총리 정도가 장관급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임명하지 않게 되면 여전히 6명입니다. 6명이 심사는 하더라도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 것입니다. 설령 결정한다고 쳐도 1명만 반대하면 또 기각입니다. 대행이 3명을 임명했다고 칩시다. 국회에서 추천하니까 대행이 3명을 임명했다고 쳤을 때 그러면 보수 성향이 5명, 진보가 4명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확인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도 과연 6명이 찬성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내년 4월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내년 4월 초면 문형배, 민유숙 두 재판관이 퇴임을 합니다. 두 사람은 문재인이 임명한 좌파입니다. 탄핵 상태인 윤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대행도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하기 힘들 것입니다. 민주당도 대행이 새 재판관을 임명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행이 임명하는 재판관이 당연히 보수 지지 성향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껴 놓았다가 우리가 대통령 되면 우리가 임명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7명이 결국은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5명의 보수 재판관 가운데 4명이 찬성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탄핵안이 인용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되죠.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되는데 국민의힘 TF안을 보니 그 안대로 하다가는 이재명 입에 나라를 쳐넣어주는 상황이 되니까 차라리 이런 안이 더 낫겠다 이런 말입니다. 아마 이 TF안을 그대로 의총에 보고할 경우 의총장은 좀 많이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안을 가지고 의총에 내밀면 의원들이 수용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우선적으로 염두에 둘 부분은 이재명의 출마 봉쇄입니다. 이 부분을 상수로 놓고 나머지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일각에서는 TF안을 내놓으면서 이재명의 불출마를 약속받으면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말도 뭐 하고 있다고 얘기가 얼핏 들리기는 합니다. 장난도 아니고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받아들일 것이라고 진짜 1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설령 받아들였다고 칩시다. 그걸 어떻게 담보할 것입니까? 어제 했던 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는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그런 인간한테 불출마 약속을 받았다가 그건 그 말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튿날 바로 출마를 할 것인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최선의 안은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대통령 선거와 동시 선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고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를 실시하자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국민 분위기상 그때까지 버티기는 아마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 차선의 안으로는 당분간 탄핵을 하지 않고 검찰이건 경찰이건 공수처건 수사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매주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시달려야 되고 또 점차 이탈자가 나오는 상황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탈표를 7표에서 막고 최대한 버텨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무너졌을 때 탄핵으로 가서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늦추는 것입니다. 국회목 3명 중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국민의힘에서 1명을 추천하는 대신 헌법재판장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때를 서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이러면서 때를 써보는 것입니다. 왜 민주당은 걸핏하면 때를 서는데 국민의힘은 때를 서지 못합니까? 그것도 지금 소수정당, 형편없이 쪼그러든 소수정당 입장에서 때를 써봄직도 하는데 국민의힘은 때 쓸 줄을 모르고 있죠. 어쨌거나 이번에 한번 때를 써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상황을 역전시켜서 이번에는 우리가 2명을 추천해야 되겠다. 아니면 1대1로 1명씩 추천하고 또 나머지 1명은 우리 양측에서 공감하는 그런 인물로 추천을 하자. 이런 식으로 때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 대행이 될지는 몰라도 국회목 3명을 한꺼번에 임명하지 않고 가령 민주당이 추천하는 사람 2사람을 먼저 임명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사람 1사람을 나중에 임명하고 이런 일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추천한 2사람을 먼저 임명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한 사람을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해 주지 않을 것이 불을 보듯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명단을 넘기지 않으면 대통령 대행이 후임자를 임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벌고 4월을 넘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명이 빠져나가면 7명이 심사를 끝내야 됩니다. 7명 가운데 2명만 기각시키면 탄핵안은 기각되는 것입니다. 탄핵안을 기각을 시키든 시간을 끌든 간에 성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 거론되기 시작하는 안이라고 합니다. 버틸 때까지 버티고 최악의 경우 탄핵을 하는 한이 있어도 조기 퇴진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정치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적도 흔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는 전혀 답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는 그런 게 정치인가 봅니다. 감사합니다.